자,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눈으로 확인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각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도형, 도식화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얘는 인공지능을 끝까지 할 때까지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예요. 얘를 계속 쓸 거예요. 자, 이름이 매플럿 라이브러리요. 매플럿, 매스, 수학적인 통계 수치를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가 매플럿 라이브러리입니다. 플럿 라이브러리. 자, 우리가 얘를 사용하기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얘가 외부 프레임워크, 외부 모듈이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임포트 구문이 임포트예요. 자, 패키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플롯 라이브러리에 파이로트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자, as 하면 얘가 파이플롯 하면 내용이 패키지명이 기니까 as 해서 별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PLT 해서 일반적으로 별칭을 두고 사용해요. 사용할 때 import 웹플롯 라이브러리에 파이로트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PLT라는 객체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포트 해놓고 이제 사용할 겁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인공지능 할 때 이 라이브러리 없이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데 시각화에 여기는 여러 가지 시각화 도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선 그래프 또는 분포도 있습니다. 분포도 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분포도 또는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그 정도로 그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 그래프 한번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 그리기는 PLT에 플롯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인수값을 보면 우리가 선을 그리려면 그래프가 있으면 얘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XY 좌표가 필요하겠죠. X좌표, Y좌표. 기본적으로 하려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XY 좌표가 필요합니다. 가로 세로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수가 X좌표, Y좌표. 얘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뒤에 여러 가지 인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디자인적인 내용이고 기본은 X포인트, Y포인트 해서 X좌표, Y좌표가 일반적으로 주는 값이 배열 형태. 파이썬에서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르죠. 리스트 형태로 X좌표와 Y좌표가 주어지면 됩니다.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X좌표, Y좌표의 개수가 서로 동일해야 되겠죠? X, Y 힌트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자, 얘가 뭐 X, Y 좌표로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프 생성. 선 그래프.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항상 생성하고 나면 show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하기. 순서가 lt.plot 하면 좌표를 주는 거고 show 하면 화면에다가 결과를 출력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장 간단하게 선 그래프. 처음에 라이브러리 읽어오기 위해서 조금 시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 따로 차트 하나 나오는 게 매플롯 라이브러리에서 생성한 차트예요. 매플롯 라이브러리. 그래프 X, Y 좌표 쌍으로 이루어진 배열 형태의 값을 X, Y 주게 되면 선 그리기가 생성이 됩니다. 선 그리기. 혈감을 보면 밑에 아이콘이 저장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PNG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기본 형태 선 그리기. 간단하죠? 간단하게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2개 그릴 수도 있어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걸 2개 섞어야 되겠죠? 11 12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대충 그려볼까요? 한 페이지 한 화면에 그래프를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대충 섞어서 좌표를 하나 또 XY 좌표를 생성해주면 그래프가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프가. 자, 기본적인 색상이 이제 각 다른 그래프가 생성될 때마다 자동으로 색상을 다르게 구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색상을 다르게. 그게 기본적인 선 그래프입니다. 선 그래프.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화면에 여러 개를 동시에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인수들을 한번 볼까요? 기타 인수들은 뭐냐면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그림은 선이 꼭지점마다 뭐가 안 보이죠. 그냥 선으로 보이는데 마커 속성이 있습니다. 마커 속성하면 해당 좌표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은 그냥 선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커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보면 마커 속성은 이제 해당 좌표에다가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별표 이렇게 하면 별표 별 모양으로 좌표를 찍어준다 이 얘기예요. 표시해주는 거. 그건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라인을 또 종류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실선이죠. 실선 라인이 속성값이 LS예요. LS 예. 라인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은 실선인데 홀론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홀론 하면 이제 도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홀론 이렇게 점선 형태로 점으로 도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LS 해서 라인 부분입니다. 라인. LS는 선 모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런 모양이다 이 얘기겠죠. 조금 긴 선, 대시선으로 이루어진 것들 그런 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선 색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한 화면에 그래프가 여러 개면 알아서 바꿔요. 블루 색상부터 오렌지 색상, 그 다음 레드 색상 그걸 그냥 수동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색상은 컬러 속성이요. 컬러. 자, 레드 그린 동부터 뭐 앞에 첫 문자만 넣으면 됩니다. 첫 문자만 주면 돼요. 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 레드로 바꿔볼까요? 레드 하면 컬러 이퀄 R 이렇게 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꿔서 생성을 해보면 점선으로 대시선 모양의 컬러 색상은 레드 색상. 컬러가 많이 쓰이는 게 보통 컬러는 좀 자주 바꾸니까 뭐 블루, 그린 이런 식으로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손 그리기 쉽죠? 인수값만 지정해주면 알아서 웹플롯 라이브러리가 생성을 해줍니다. 손 그리기 그래프. 그 다음에 산점도가 있습니다. 산점도. 얘가 좀 많이 써요. 산점도. 네, 우리가 데이터가 인공지능에서 쓰이는 데이터가 무수히 많은데 그걸 어떤 분포로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많이 쓰이는 게 산점도, 분포도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많이 쓰입니다. 자, 얘는 메서드가 이름이 스캐터예요. 스캐터. 얘도 마찬가지로 XY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보다는 데이터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분포. 그래서 보면 자, 우선 XY 좌표를 하나 줄게요. XY 좌표 이런 형태로 그냥 임의의 데이터를
무작위한 의미의 데이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XY 좌표. 자, 우선 XY 값만 주겠습니다. 인수값 나머지 빼고 그냥 기본 디폴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XY. 그러면 형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분포도 있죠. 분포도 어느 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주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가 많을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분포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섞어볼까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분포도 숫자를 몇 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꿔가지고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XY 또 X2, Y2 이렇게 X2, Y2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분포도를 한꺼번에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행시켜 보면 얘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 나타나는 게 파란색이고 뒤에 추가되어 있는 산점도는 주황색이에요. 기본적인 이해가 색상이 아마 파란색, 주황색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분포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많이 쓰요. 자, 얘는 인수값이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컬러 속성이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그 점 있죠? 점 크기. 점 크기 사이즈를 줄 수가 있고 수치 형태를 줄 수가 있어요. 컬러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우리가 플로트는 선 그래프는 또 컬러 속성이 속성값을 줄 때 앞에 첫 문자만 주게 되어 있는데 또 얘는 키워드 값 전체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이 구분을 하면 됩니다. 사이즈 속성 예를 들면 처음에 사이즈 속성 적을까요? 사이즈 50 이렇게 적을까요? 50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그러면 사이즈가 아니고 S네. 키워드 값이 사이즈가 아니고 S입니다. 인수가 속성값이 S네요. 50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50이 100 이렇게 적읍시다. 100 정도. 90이 기본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란 거 있죠. 그게 100이고 주황이가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한 50 정도 되나 봐요. 이렇게 크게 크기를 줄 수도 있고 컬러 속성이 있다고 했죠. 얘는 뭐 이렇게 전체 키워드명, 전체 단어명으로 줘야 됩니다. 또 얘는 이런 형태로 조금 줄 수 있는 값이 달라요. 속성이 앞에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게 분포도, 산점도 그리는 거. 그래프랑 산점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할 때마다 그걸로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볼 겁니다. 산점도. 그 다음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가 바입니다. 바. 메소드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 y가 있는데 얘는 바니까 막대 그래프예요. 값은 y값이 y축이 값입니다. 그러면 x축은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이 막대가 표시하는 레이블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x는 제목, 각 막대의 제목과 관련된 내용. y가 실값입니다. 값. 그래서 네, A, B, C, D 하고 값을 주면 이 형태의 막대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봅시다. 우선 크기만 지정하고 이렇게 기본 값만 한번 줘볼게요.
자, 이래놓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 있죠. 3, 그 다음 B는 8, C는 1, D는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Y축의 범위는 막대 그래프의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Y축에 보여지는 축의 범위는. 자, 거기에 얘는 바꿀 수 있는 게 위드스 하면 이 막대 그래프의 넓이 폭을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기본은 0.8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컬러 색상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색상 값 앞에 여기 스케치처럼 키워드 전체 값을 주면 됩니다. 기본은 0.8.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속성을 추가적인 내용을 지정해 줘 볼까요? 0.8이 기본이니까 0.3 정도 주면 이제 조금 날씬한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날씬한. 그래서 보면 그린 색상의 날씬한 막대 그래프 정도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프 중에서 둥근 원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거는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형태. 파이 형태. 메소드가 파이예요. 자, 얘는 자, 순서가 y 값이 일반적인 우리가 값을 나타내는 실제로는 파이가 이제 피자처럼 조각이 나눠지는 겁니다. 답하면 100이 돼야 되겠죠? 100을 %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각각의 범위를. 그러면 각각 다 더하면 10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은 각각 파이가 차지하는 어떤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 차트의 제목, 범위 차지하는 제목. 이해도 한번 줘볼게요. 우선 익스플로드는 좀 이따 주고. 자, 애플, 바나나, 체리, 기타 등등 요 값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범위를 파이 형태로 표시하겠다 이 말입니다. 파이 형태로. 자, 우선 기본 값만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이 형태로 각각 나누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파이 형태.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 비율을 이제 확인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익스플로드 설정이 있는데 익스플로드 설정은 뭐냐면 여기에 파이 조각 부분 있죠. 나누어진 부분을 조금 시각적으로 좀 띄울 수가 있어요. 저기 경계선, 경계선을 얘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익스플로드. 그래서 익스플로드 속성을 값을 리스트 형태로 전달해 준다. my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이 FE가 조금 0.2% 정도 떨어져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강조하고자 할 때. 한번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어떤 형태인지. 이렇게 FE가 이렇게 띄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눈에 띄겠죠. 그래서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익스플로드 순서대로 띄우기 그 형태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래프 시각화의 종류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 사용할 건 선 그래프, 그 다음에 산점도, 컴포도를 우리가 그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할 건 자,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크게 이제 알고리즘에 학습하는 방법대로 분류를 해보면 머신러닝, 딥러닝이 있습니다. 보통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 하고 딥러닝을 좀 기계학습이 조금 더 강화된 학습을 딥러닝 합니다. 기본적으로 딥러닝
머신러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분류 형태로 치면 머신러닝이 다 딥러닝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우리가 인공지능 뭐냐면 데이터를 주고 해당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류를 하는 걸 인공지능이 하는데, 그때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머신러닝, 딥러닝의 형태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머신러닝은 뭘 학습하냐면 실제로는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방정식의 어떤 공식을 학습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은 방정식을 학습하는데 위에 있는 머신러닝을 학습하는데 뭐 좀 더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걸 또 딥러닝이래요.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학습하면 많이 학습할수록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걸 딥러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또 분류를 하자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요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는 정답의 유무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데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제 학습을 시키면 얘한테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이미지 분류를 많이 하죠. 요즘에 어디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미지 검색을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의 학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 포털의 기계가 그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줄 때, 알고리즘을 학습하는데 인공지능한테 줄 때, 만약에 이미지를 주면서 있죠. 학습을 시키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얘가 바나나 그림인데, 학습을 얘가 많이 학습을 해야 얘가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그림이 바나나인지 어떤 과일의 종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많이 시키는데, 그럴 때에 바나나 그림을 주고 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은 바나나다.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의 그림은 파인애플이다. 이런 모양의 그림은 사과다. 그럴 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이게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학습하는 걸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정답을 주면서 주고 학습을 시킨다. 정답을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도학습입니다. 줄 때 이미지를 주면서 얘는 바나나, 얘는 뭐 고양이, 얘는 개 이렇게 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비지도학습은 안 줘요. 데이터만 줘요. 학습을 시킬 때. 그러면 데이터만 주면 그림이 이미지가 이런 종류의 이미지를 줬을 때 지가 알아서 분류를 시킵니다. 이 그림의 특징에 따라서 특징을 산출해서 알아서 이런 모양은 바나나. 근데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얘는 바나나인 건 몰라요. 그냥 그림이 비슷한 것 지가 알아서 그냥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응? 그림의 형태가 특성이 뭔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할 거지만. 어쨌든 특성이 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 그림을 분류를 하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모든 데이터는 사진 데이터든 영상 데이터든 결국에는 그걸 다 수치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수치밖에 몰라요. 숫자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숫자로서 모든 걸 학습해. 우리가 이미지를 주긴 하는데 이미지를 다 수치값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수치값에 여러 가지 평균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특성을 알아서 지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림이 바나나인지 파인애플인지 모르고 단지 수치값에 의해서 어떤 수치값을 막 학습하다 보면 어떤 기준이나 뭔가 평균이 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지가 알아서 나누는 거예요.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미지 분류시키는. 왜냐하면 이미지를 지도 학습을 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학습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용자들이 그래서 이미지 검색을 할 건데 이때까지 한 번도 학습 안 해본 이미지도 있을 거잖아요. 이미지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건 지도 학습을 줄 수가 없어요. 비지도 학습으로 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특징을 알아낸 다음에 분류시키는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종류가 분류와 예측이 또 있어요. 분류와 예측. 분류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사진을 가지고 얘가 뭐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그런 것들을 나눈 거 있죠. 분류를 하는 거. 그걸 보통 클러스터링이라고 나누는 걸 클러스터링 하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분류. 예측은 어떤 데이터를 주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데이터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에 따른 집값 예측 이런 것들 그렇죠? 얘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집값 예측. 이전에 학습되었던 데이터에 따라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금리가 인상이 됐냐 아니면 인하가 됐냐 기타 등등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변동된 여태까지들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걸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임의의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과연 얼마의 집값을 예측할 것인가 그렇게 수치값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전에 봤듯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분류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보면 보통 예측은 수치와 관련된 걸 예측으로 하죠. 집값, 주식 예측, 뭐 성적 예측 이런 것들, 가격 예측 이런 것들이 수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제 분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방식이 분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진행할 건 처음에 머신러닝을 하는데 머신러닝에서 대표적인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 그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전예를